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철수. 아내 이영희와 둘이서 살고 있다. 올해도 연말연시는 부모님 댁을 찾아뵙기로 했다.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늘 반기셨다. 고부간에도 사이가 좋아서 올해도 아내와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갔다. 그런데 집 앞에서 우연히 아내의 고딩 시절 남친이었던 왕재수를 만났다. 우리 셋은 초중고를 같이 다닌 동네 친구이기도 하다. 집도 가깝고 우리 셋은 서로서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소꿉친구인 셈이다. 다만 왕재수는 형편없는 녀석이라서 묻을까봐 거리를 두고 지냈다. 아내의 전남친인 건 맞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고딩 때 잠깐 며칠 만난 게 다였다. 사귀자고 하도 매달려서 억지로 사귀게 됐는데 이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 왕재수는 쓸데없이 행동력이 좋은데 거짓말쟁이였으며 영악했다. 학창시절에는 나도 영희도 왕재수 때문에 몇 번 트러블에 말려들었던 적이 있었다. 영희야, 너 볼 때마다 예뻐진다. 철수 너도 서울 가서 대기업도 다니고 출세하더니 완전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 고마워. 근데 어쩌지 어머니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서 그만 안녕하자. 내가 싫은 티를 조금 내면서 정리하려고 하자. 막판에 왕재수가 이렇게 물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설이니까 한 3일 정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외로워하셔서. 맞네. 너네 아버지 몇 년 전에 빠이빠이 하셨지 참. 표현이 거슬렸지만 그냥 흘려듣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계획대로 휴일 내내 어머니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셨다. 그날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 치운 후 셋이서 TV 앞에 모여 앉아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저녁 늦게 집 전화가 울리는 건 드문 일이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자 정적을 가르며 폭발물이 터지듯이 화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된 나는 대신 전화기를 들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도 남자의 고함은 멈출 줄을 몰랐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대응이 불가능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자기 화만 내고 있어서 도저히 틈이 나질 않았다. 폭풍 욕설이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선 내가 파악한 내용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이 근처 맛집으로 유명한 초밥집 사장이라는 것 정도였다. 사장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전화해서 우리 가게 통으로 예약하고 음식 30인분 주문했잖아. 그래놓고 못 갈 것 같아요. 취소 부탁해요? 어디서 되먹지 못한 장난질이야? 당일 취소라니 말이 돼? 그리고 말이야, 초밥은 신선도가 생명인 거 몰라? 어림없으니까 음식값 전액 지불해. 당장! 저희는 그런 예약한 적 없습니다. 어디서 오리발이야? 고급 초밥 1인분에 30만원, 재료값만 합쳐서 1000만원이야. 이거 준비하느라고 돈, 시간, 노력이 얼만 줄 알아? 여기에 인건비까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욕설과 분노가 다시 몰려왔고 나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예약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잘 확인하셨어요? 오리발 내밀지 말라니까. 이 초밥집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초밥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경사가 있을 때면 외식을 하러 가족끼리 아주 가끔씩 갔던 곳이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험한 말을 할 뿐은 아니었다. 오래간만에 단골 손님이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아? 그런데 당장 아버지 바꿔. 직접 따져야겠어. 네? 우리 아버지를요? 그래. 고급 초밥 30인분을 주문해놓고 취소하려는 네 아버지. 소름이 끼쳤다. 당일 취소라니. 아버지가 살아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저희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이번엔 사장님이 말을 잃었다. 누군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닐까 했는데 꾸준히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었으니 믿고 예약을 받아들였던 거겠지. 아버지 이름으로 가짜 예약을 한 사람은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마스크를 낀 채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몇 년 만에 감기 걸린 목소리로 마스크까지 끼고 말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다. 사자를 모욕하는 뻔뻔함과 대담함, 내 뇌리를 스치며 한 놈이 떠올랐다.
나는 착신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그리하여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왕재수라고 하는 놈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식구들도 다 알고 제 아내도 아는 놈입니다. 집에 내려왔다가 잠깐 만났었는데 저더러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었던 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제가 왕재수에게 확인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 일단 전화를 끊었다. 나는 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는 싫어도 알고 있었다. 네, 여보세요? 나야, 김철수. 김철수?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전화를 받는 저 태도. 하지만 나는 이미 놈이 거짓말의 도 같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너 왜 그랬냐? 뭐래? 왜 다짜고짜 화를 내고 난리야? 나도 화낼 줄 알거든? 네가 고급 초밥집에 가짜 주문을 한 이유를 묻고 있잖아. 그것도 하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면서 30인분씩이나 주문해놓고 당일 취소하는 똥매너는 뭐냐고. 대박! 그 아저씨 진짜 30인분 만들었대? 완전 골 때린다. 대박! 겨우 그딴 일로 전화질했어? 짜증나서 그만 끊는다. 뭐라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시치미 때리는 태도가 훅 느껴졌대. 왜 이딴 짓을 했는지 묻는 거 안 들려? 그걸 말 안 하면 모르냐? 니들 둘한테 장난 한번 친 거지. 내 전 여친이 너랑 꽁냥꽁냥하는 꼴을 보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는 거지.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충동이랄까? 소꿉 친구끼리 그 정도 장난을 칠 수도 있지 뭘. 개그를 다큐로밖에 없기? 그럼 최소한 취소 전화라도 빨리 했어야지.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일찍 했어야 됐는데 설날이라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겨우 했잖냐. 야, 그래도 나 연락했다는 거 완전 착하지 않냐? 넌 내가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초밥 아저씨한테 못 들었어? 못 갑니다라고 똑똑히 연락했거든? 그게 연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재료비, 인건비 그쪽에서 본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너 게다가 가게를 통째로 빌렸다며? 당일 취소는 당연히 100% 배상해야 되는 거 알지? 고급 초밥 30인분에 가게 대여비까지 최소 1,000만 원이라고 하셨어. 취소료? 못해. 그럼 니네 아버지 이름으로 예약했으니까 네가 내면 되겠다.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초밥 한 덩이도 안 먹었는데 1,000만 원을 내라고? 너야말로 상식 좀 챙겨 바보야. 왕재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아서 너 지금 당장 음식값 배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딴 전화 걸지 마라 제발. 기분 연락광이니까. 결국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반드시 취소료를 지불하게 만들이라 라고 다짐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착신 거부를 한 상태인 것 같았다.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봐야 제대로 된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우선 아내와 어머니께 어떤 사정인지 아는 만큼 알렸고 두 사람 모두 크게 분노했다. 나는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린 후 누구 짓인지 말씀드렸다. 사장님은 나더러 가게로 좀 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사과의 의미로 여기 있는 초밥 마음대로 먹고 가. 아무리 그래도 30인분을 어떻게 혼자서. 나는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동네 친구들을 최대한 모았다. 왕재수 그놈이 한 짓은 학교 때 장난질 치던 거랑은 결이 틀려. 이건 선을 넘었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고 반드시 여기 음식값 변상하게 만들 거야. 내 말에 동창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또 동창들에 의해서 동창들에게 왕재수의 무개념의 극치가 널리 퍼져나갔다. 설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왕재수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신용할 수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었다. 직장을 잃은 후에는 동창들 반 이상이 연락을 차단하면서 사람도 잃었다. 가족들로부터도 손절을 당하기는 마찬가지. 그쯤 되자 왕재수는 나와 초밥집 사장님께 용서를 빌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건 네가 뿌린 씨야.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초밥값부터 배상해. 놈은 지금 초밥값을 배상하기 위해 열심히 알바 중이라고 한다. 고급 초밥집에서 밥을 먹는 건 당분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